한국에서 바이낸스가 막히는 순간 출금 버튼이 아니라 접속 자체가 잠길 수 있습니다. 앱이 멈추는 짧은 몇 초가 내 자산을 가둬버리는 가물쇠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대피가 먼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설치도 업데이트도 끊기면 결국 통로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함께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열리지만 내일은 닫힐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거래는 하고 싶어도 길이 막히면 끝입니다. 차단은 보통 계단식으로 옵니다. 먼저 앱이 사라지고 다음은 업데이트가 끊기고 마지막은 접속이 막힙니다. 그 마지막 날이 내가 출금하려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늦으면 선택지가 이동이 아니라 포기로 바뀔 수 있어요. 먼저 옮기고 그 다음 생각해도 됩니다. 자산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느긋해지기 쉽지만 거래소는 스위치를 한 번에 내릴 수 있습니다. 접속이 막히면 차트도 출금도 멀어집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맞습니다. 이번 건은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이른바 바스프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틀 밖에 있는 곳들이 표적이 된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 시계는 돌아갑니다. 업데이트 없는 앱은 시간이 지나면 구형 열쇠가 되어 문을 못 열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끊기면 기능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인증 방식이나 서버 정책이 바뀌면 구버전 앱은 튕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산이 남아있으면 손발이 묶인 느낌이 됩니다. 특히 앱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히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을 빼두는 게 내 선택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결은 될 수 있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떠안는 방식입니다. 뚫린 문으로 뛰어드는 느낌이라 저는 이동을 먼저 권하는 편입니다. VPN은 우회 터널처럼 보이지만 터널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속도가 불안정하면 인증이 꼬일 수도 있고 계정 보안 설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보다 이동을 먼저 말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까다롭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막혀 시작조차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막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원인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신고 문제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바스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리스트에 들어간 흐름입니다. 규정 밖에 있으면 문 밖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맞물렸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먼저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끊겼습니다.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읽힙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그림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 흐름은 규제의 그물이 촘촘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조치는 시작일 수 있고 다음엔 접속 제한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대비는 정책 발표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이제 실전 대처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이 닫히기 전에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두는 선택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지갑으로 옮기면 거래소 문이 닫혀도 내 금고는 남습니다. 출금할 때는 지갑 주소를 정확히 복사해 붙이고 전송 네트워크를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서두르다 주소 한 글자만 틀려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급할수록 손은 더 천천히요. 가능하면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 출금의 흐름을 확인한 뒤 나머지를 옮기면 마음이 편합니다. 단타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출금은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개인 지갑은 내 키, 내 코인에 가깝습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관리가 편한 대신 통제가 외부에 있고 지갑으로 빼면 번거롭지만 주도권이 내 손으로 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동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 개인 지갑으로 빼두고 다음을 결정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급할수록 경로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길 때도 입금 주소와 네트워크가 같은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지원 네트워크가 달라서 이 한 번 확인이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단순 체크가 효자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 부과까지 더해지면 단타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 중인 거래소 5곳을 따로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곳이 아니라 지금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좋은 곳만 모았습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아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화 입금이 되는 거래소를 고른 이유는 숨통 때문입니다. 원화로 들어오고 원화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글 지원은 초보자에게 안전벨트가 됩니다. 고정 댓글에 5거래소의 특징과 가입 경로를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동시에 확인하시면 이동 결정이 빨라집니다. 지금은 정보가 곧 속도이고 속도가 곧 안전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주는 $100 혜택은 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수수료 구조와 출금 속도, 그리고 한글 지원의 품질입니다. 고정 댓글 비교표에서 그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시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막히는 지점이 언제 롱, 언제 숏입니다. 이 기준을 잡아드리면 차트가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선물은 현물과 달리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 착각이 위험합니다. 방향과 타이밍을 같이 맞추는 게임이 선물 단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휘둘리면 하루가 아니라 몇 분 만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잡는 연습이 필요하고 신호 없이 들어가는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1분 봉에만 붙잡고 숨이 가빠지는데 저는 먼저 큰 흐름부터 봅니다. 1시간 봉, 4시간 봉에서 추세를 잡고 그 다음 5분 봉으로 들어가면 단타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상승 흐름을 타는 기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며 내려갈 때도 기회가 된다는 점이 선물의 특징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가기 전 나갈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손절선과 목표 구간이 없으면 좋은 신호를 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계획이 있어야 롱도 숏도 기술이 됩니다. 롱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조정이 짧게 끝나면 시장의 힘이 위쪽에 실린 상태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 후 재상승이 핵심 장면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구조가 보이면 롱은 무작정이 아니라 구조를 따라가는 선택이 됩니다. 파도를 타듯 흐름을 읽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이 한 장면이 방향 나침반이 됩니다. 시장이 올라갈 확률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떴다고 바로 달려들기보다 돌파 뒤에 지지로 바뀌는지 확인하면 안정감이 올라갑니다. 선이 교차한 뒤 가격이 그 위에서 버티면 롱은 확률 게임에서 유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거래량도 함께 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그 상승은 사람이 모이는 상승입니다. 신뢰가 붙은 움직임일수록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니 롱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외부 뉴스는 기름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매수 심리가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차트 신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롱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숏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명확하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아래로 끌리는 힘이 강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짧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꺾이면 그 지점이 숏에게는 좋은 자리로 바뀝니다. 추세는 친절하지 않지만 반복은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숏을 고려하는 근거가 됩니다. 방향이 아래로 기울었다는 표시입니다. 데드크로스도 교차 순간보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교차 뒤 반등이 와도 이전 지지선이 저항으로 변하면 그 구간은 숏에게 좋은 자리로 바뀝니다. 역할이 바뀌는 지점을 잡아보세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한 상승은 쉽게 뒤집히니 숏의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낙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터지면 공포가 번지고 매도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락이 가속될 수 있어요. 이제 보조 지표로 확률을 더 올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자주 쓰입니다. 차트의 속마음을 번역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고 바로 숏을 치기보다 과열이 식는 신호가 같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30 아래에서도 계속 눌리면 하락 추세가 강한 겁니다. 숫자보다 맥락이 먼저입니다. RSI는 단순 숫자보다 변화 속도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70을 찍고 힘이 빠지는지 30에서 버티며 반등하려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체온계도 추세를 봐야 하듯 말입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교차할 때, 히스토그램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시장의 엔진 소리가 달라집니다. 롱과 숏의 타이밍을 한 박자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확장 국면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일 수 있고 갑자기 벌어지면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 반응으로 진입을 다듬습니다. 보조 지표는 마법이 아니라 보조등입니다. 추세가 위인데 지표만 보고 숏을 치거나 추세가 아래인데 지표만 보고 롱을 잡으면 흔들립니다. 큰 방향은 추세, 미세 조정은 지표로 잡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함께 확인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힘이 붙습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조합으로 확률을 올리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5거래소 비교 분석과 이동할 때 체크할 포인트는 고정 댓글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은 갈 곳을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남는 이동이 우선인 국면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